미기후라는 시집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민아 시인의 시집을 미기후로 처음 접했는데 그냥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라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읽으려고 하는 시는 바로 하류라는 시집입니다. 짧게 그냥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목은 하류입니다. 어두운 백척간두 1인실에 누워 시는 우리를 창밖에 매달아 두고 잊어버린 것 같다. 백척간두라는 의미를 검색해 보니까 100척이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서 있는 되게 위태롭고 절박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두운 아슬아슬한 1인실, 예를 들면 어떤 병원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 1인실에 누워서 시는 우리를 창밖에 매달아 두고 잊어버린 것 같다고 화자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 뒤에 부분을 봐서 그런진 몰라도 저는 첫 연을 봤을 때 어떤 병상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되게 마지막 입세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의 모습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리고 이 매달아두고 잊어버린 것 같다는 감각은 사실 신이 나를 버린 것 같다. 나 왜 이렇게 안 돌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죠. 두 번째 연은 줄을 끄는 새들이 흘러내리는 유리를 닫고 닦다가 손바닥을 떨어뜨리고 여기서부터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긴 했거든요. 줄을 끄는 새들이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신이 우리를 창밖에 매달아 두고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그 매달아 놓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는 있을까요? 아무튼 어떤 존재들은 줄을 끊었다는 거죠. 줄을 끊고 가버렸고 그리고 이 흘러내리는 이라는 표현에서 저는 빗줄기의 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내릴 때 그 빗줄기가 떨어질 때 그걸 닦으려고 이렇게 손바닥을 문질러 보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고 사실 이 이어는 어떤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 이미지를 그대로 어떤 떠올려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사람이 아닌 존재 같다고 생각이 들고 손바닥을 떨어뜨릴 만큼 뭔가 잘 흘러내리고 금방 부서질 것 같은 존재의 시점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면을 일단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주워온 인형팔이 20개나 있다. 서랍 안에는 낡은 한국어 교본도 있다. 제가 사람이 아닐 것 같다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사실 이 시의 이제 뒷부분에 가면 더 확실하게 나오는데 이 시의 화자, 그러니까 어떤 시점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인형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존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되기 위한 어떤 부품들 중에 하나가 인형팔이라고 할 수 있고 인형팔을 20개나 주워왔대요. 그 다음에 말을 연습하기 위해서 한국어 교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흰잎, 검은잎, 가르마를 타고 고요히 복가술에 익히고 아름다운 인체를 얻었는데 일단 앞에서 한국어 교본이라고 말하니까 흰잎, 그것을 배우는 어떤 한국어를 말하는 어떤 입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시인의 입장에서는 쓰다가. 그렇게 했을 때 흰잎, 검은잎, 가르마를 타고 이 가르마를 타고는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인간이 되는 과정 중에 가르마를 가지게 되는 과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가르마라는 게 굉장히 인간적인 부위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누군가의 가르마를 보면 어떤 그 사람이
지낸 세월 같은 것도 보이고 그 사람이 어떤 가족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이고 그 사람이 어릴 때 어떤 환경을 겪었는지도 일부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지문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가르마도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이 존재에게 필요한 것,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연에는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속눈썹도 셀 수 있을 것 같은 밤인데. 저는 두 가지 의미로 여기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너무나 칠흑 같은 어둠이라서 눈을 꼭 감은 것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혹은 약간의 빛이 새어 들어와서 약간 불필요한 빛이 새어 들어와서 그 속눈썹들도 다 셀 수 있을 것 같은 밤. 그러니까 어떤 빛의 영역일 수도 있고 어둠의 영역일 수도 있고 정해진 의미 없이 어떤 모든 의미를 읽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6연 다음 연을 읽어보면 이 밤이 신이 꾸는 악몽이라면 우리는 헝겊옷을 빨아입고 조금만 더 누워있자. 가려운 등을 내밀고. 어떤 악몽이라고 했을 때 분명 좋은 감각은 아니겠죠. 이 밤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것 같고 이 밤이 괴로웠기 때문에 악몽이라고 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굳이 이 밤이 악몽이라면 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 밤이 신이 꾸는 악몽이라면 이라고 신이 꾸는 악몽 같다라고 말한 이유는 신이 우리를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괴로운 거 보니까 신이 악몽 꾸고 있나 봐. 그러니까 그 말에는 이거 내가 꾸는 게 아니라 신 거야. 내 잘못 아니야. 라는 지점도 있고 이거 악몽이니까 좀 금방 지나갈 거야. 그리고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되게 끔찍한 악몽이야. 꿈이야. 라는 감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의 존재, 화자는 어떤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어떤 존재이고 그 말은 자기 마음대로 꿈이라는 것을 또 악몽이라는 것을 꿀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내가 겪는 이 모든 일은 어쩌면 신의 영역 안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 중에서도 가장 휘발되기 쉬우면서도 지옥과 같은 어떤 악몽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 다음은 헝겊옷에서도 인형에게 입히는 어떤 옷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연에서는 입김에 호흡으며 번갈아 태엽을 감아준다면 믿을 수 없이 믿음에 가까워져서 사람의 품속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었다. 가려운 등을 내민 이유는 아마 태엽을 감아달라고 하기 위해서겠죠? 그러다 보면 믿을 수 없이 믿음에 가까워져서 라는 말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믿음이겠죠? 저는 믿음에 가까워진다 라는 말에 줄이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믿음에 가까워지는 속도가 믿을 수 없이 빠르다, 믿을 수 없이 강하다 라는 해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연은 사람의 품속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었다로 끝나는데요. 결국 이 인형, 태엽 인형이라고 추측되는 이 화자, 이 존재가 결국에는 원래 사람의 품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과 함께 했던 인형, 하지만 이제는 버려진 인형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쓴 것 같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 인형 병원 있잖아요. 인형 수리하는 병원. 그 병원에 있는 부러지거나 고장난 인형들의 시점, 장난감들의 시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이게 악몽 같다고 했는데 사람의 품속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었다는 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결말 같아요. 돌아갔다가 아니라 돌아가는 꿈을 꾸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품속으로 돌아가는 것은 꿈속에서만 가능한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 앞에서 계속 말하는 신이라는 존재가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었던 어떤 사람, 주인, 인간이 우리를 창밖에 매달아 두고 잊어버린 것 같다. 그냥 이 시가 좋았던 이유는 처음에는 그냥 인형의 이야기인가? 사람이 아닌 존재의 이야기여서 일단 흥미가 있었고, 사실 시는 결국에 사실 인간은 되게 내밀한 감정을 다룰 때가 많아서 그게 저한테는 피곤할 때도 있는데, 주체가 인간이 아닐 때 오히려 더 재밌고, 저는 묘사가 되게 섬세한 시들을 좋아하는데 여기에서 그냥 나 사람한테 돌아가고 싶다, 너무 힘들다, 사람 그립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백작관도 1인실에 누워있다 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읽는 이로 하여금 시의 주체가 있는 그 장소와 상황으로 단 한 문장으로 딱 가져다 놓는 것이 시의 엄청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제목이 하류입니다. 제목이 하류인 이유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류일까? 어떤 강의 하류? 강의 하류일까요? 강의 하류라고 한다면 그냥 제 나름대로의 개인의 해석으로 보자면 강의 하류는 모든 것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들이 아래에 모이는 것인데 그래서 너무 과부하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생명들, 너무 많은 존재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버려지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튕겨나간 것들, 튕겨나가서 우리가 영원히 잊어버리고 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시의 제목이 하류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냥 수직적인 의미로서의 하류는 좀 낮은 의미죠. 아래하라고 생각을 한다면 굳이 나누자면 인간이 여기 위에 있고 이 인형이라는 인형과 같은 잊혀진 존재들이 아래 하류층에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이것을 잊고 있다. 왜 굳이 어떤 아래하가 아니라 그냥 하류, 하류는 어떤 흐름을 말하는 거잖아요. 왜 하류일까를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도 혹시 하류, 왜 하류인지에 대한 해석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집으로는 강성은 시인의 로파이 시집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